우리 박 반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그래. 먼저 20살에 이제 91년도에 여자 형사 기동대가 처음에 창립되었을 때 그때 이제 23살에 한국 경찰 역사상 첫 강력계 여형사가 되셨는데 병장 진급하실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형사분들 가운데에 네. 범인 검거율 2위를 기록하시는 어마어마한 또 기록을 갖고 계시고 보통은 이제 순경에서 경장 경사를 지나서 경위 그 경위라는 직급까지 오르기에 보통 그래요. 15년에서 20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는데 네네. 박 반장님께서는 네. 9년 만에 이야. 9년 만에 거의 절반 경위 만에. 간부의 길에 오르시게 되고 또 형사님이 네. 신창원 사건 어이구. 맡아서 하셨고 정남규 사건 맡아서 어이구. 하셨고 숭례문 방화 사건 아이고. 현장 안타까운 감시까지 맡으시고 이제 2021년도에 제주 서귀포경찰서의 형사 과장을 끝으로 이제 딱 이제 정점에 오르셨을 때 네. 통경 이제 서장이 될 수 있는 그 위치를 목전에 두고 그냥 깔끔하게 정상에 있을 때 내려놓겠다 하시고 명예퇴직을 하신 박미용 반장님입니다. 어우, 이력이 대단하시네요, 야, 진짜. 엄청난 이력을 갖고 계시네요. 경력을 들으니까 엄청난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게요. 예. 참 치열한 곳에서. 그래서 사실은 요새 또 이제 형사분들이 많이 주목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은퇴 이후에 연락 많이 오시는 가운데 네. 아니 저희 옥탑방을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요. 약간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저기 연락 엄청 많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핫한 곳에서도 많이 연락이 왔죠. 네. 그리고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제가 타인의 아픔을 아는 자잖아요. 그 이야기를 갖고 예능이나 방송을 나간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고 그래도 뭔가 형사 현장에서 봤던 그 감정 이야기를 하려면 네. 조금은 소통해야 된다. 네네. 그러면 어디 가서 소통을 해야 맞을까? 네. 이곳에 오면 그래도 예능보다는 약간 무게와 시사성을 살리지 아, 않을까. 시사성이 있죠. 아니 예. 사실은 출연은 안 하시지만 다른 작품의 자문은 엄청 많이 하셨다고 맞아. 들었어요. 진짜? 예를 들면 드라마나 영화나. 네. 네. 뭐 자문만 한 것이 아니라 네네. 제가 모티브가 된 드라마도 많죠. 정말로요? 어떤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고 이분들은 분명히 알만한 고현정 씨가 한 히트? 네, 그게 이제 제가 정남규 수사본부에 갔던 그 사건 모티브고요. 이게 각 사건의 피해자 상처 부위 모양이야. 그리고 이건 공사용 해머로 찍은 거야. 그 다음에 시그널? 시그널. 시그널 아 이건 내가 너무 잘 아, 알아. 진짜 재밌게 봤는데. 김일성 씨 역할? 저의 미제 사건. 아 정말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악의 마음을 쫓는 자들의 김소진 배우. 제가 형사로서 프로파일러들의 팀장으로 갈고 경계선에 있을 때 네네. 모티브의 사건입니다. 저는 드라마 뭐- 시그널을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사실 너무 재밌게 다 봤어요. 재밌게 봤잖아요. 맞죠. 예. 근데 그 이제 작품을 쓰신 김은희 작가님한테 직접 연락을 받으셨다고요? 그렇죠. 김원희 작가님이 전화가 오셔서 찾아온 첫 마디가 그러셨죠. 당신 가슴에 있는 미제는 뭐냐. 그 미제는 뭐예요? 그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많이 유명해진 그 신정동 사건. 엽기토끼 사건. 네, 사실은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는 미제 사건 중 하나죠. 아,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럼. 아 근데 지금 싹 보니까 반지가 저 예사롭지가 않은 게 이거 펀치 날릴 때 좀. 약간 아니야. 약간 무기로 임팩트 아니야 있게. 여기 하면 열면. USB야. 카메라 있거나. 아, 근데 불만입니다. 제가 퇴직하고 예. 조금 다른 제가 되어보자. 그러니까 노동으로서 득한 반지인데.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저는 분명히 반지를 꼈는데 많은 분들은 무슨 무기냐. 무슨 무기냐. 다 그렇구나. 불만입니다. 무기 같은 걸 하셔. 유독 알이 커가지고. 나는 이제 혹시 퇴직 기념으로 청에서 받은 줄 알았어요. 원청에서. 이것은 페인트 칠을 하고 받았고요. 이거는 가구 리폼을 하고 받았는데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야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형사 때는 이런 거 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이거 꼈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또 사람 다 직업병이 있잖아요. 네. 이제 형사 생활을 워낙에 오래 하셨으니까 좀 극 중에 나오는 어떤 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현실랑 좀 다른데 하는 장면이 있나요? 제가 영화 감독님들, 드라마 작가님들을 만난 지가 한 20년이 넘어요. 네. 편하지 않고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영화 속에 있는 편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조폭 수사를 하면 네네. 몇 대 몇으로 싸우겠어요?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죠. 조폭들은 예. 경찰과 부딪히면 조직이 일망타진된다는 걸 알아요. 그거 안 싸워요? 아, 진짜. 도망 다니는군요. 그냥 부르면 가더라고요. 그냥 아니요. 부르면 가서 1대1로 가죠. 가서 조사 받는구나. 형님 알기 전에 들어와라. 아니 근데 넌 어떻게 알아? 왜 네가 먼저 대답을 해? 그러네. 봤어요. 아까 술술 대답하던데. 되게 친하게 저는 어릴 때 경험인데 되게 그냥 편하게 뭐 야 너 그날 뭐 했냐? 그러더니 뭐였는데요? 그래 너 그러더니 그냥 안 싸우는구나. 그러지 않더라고. 되게 관계가 있던데요. 아, 그게 싸우고 이러면 완전 그게 조직이 무너지니까 그냥. 큰일 나겠죠. 예전에 이제 형사 한 3년 차 됐을 때 네. 조폭 수사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조폭 수사를 잘하는 팀장님을 쫓아다녔어요. 네. 어느 지역 아주 엄청난 두목이 아유 박 형사님 오셨어요. 근데 그 꼴을 막내 조폭이 못 보겠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도 보스인데. 왜 우리 보스가 왜 저 어린 여형사한테 그러니까 이제 탁 두목님이 야 우리 막내 우리 생활 몇 년 됐지? 그랬더니 예 8년 됐습니다. 아 우리 형사님 몇 년 되셨어요? 예 3년 됐습니다. 야 우리 생활 곱하기 온지 알아? 형사님 노래 연차는 그렇게 계산해라. 그 15년 차셨던 네. 거네요. 아니 깔끔하게 정리해 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원들 네. 그런 애들도 키웁니까?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근데 아니 뭐 영화에 항상 나오잖아. 영화에 항상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그 저는 여형사로서 약간 한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옛날 이제 도박꾼, 그다음에 조포, 아니면 수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 눈에 저는 아주 애긴 거예요. 아 그렇지. 제가 술을 못 먹을 때 형사를 시작했는데요. 어린 여자로 보이기 싫어서 소주를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형님한테 말하지 못하는 걸 나한테 말하게 하고 오리라. 저의 정보 방법은 빼내는 방법이 아니고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수첩에 너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너 그때 절도 사건 형이 지워줄게. 이런 거.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그런 게 있더라도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 아까 그 조폭 그 검거 장면은 영화화된 게 많고 또 네. 어떤 거 있어요? 네. 가장 불편한 신 중에 하나가 근무복 입은 경찰관이 사복 입은 경찰관한테 경례하는 맞아 많이 나와요. 나오죠. 원래는 절대 그럴 수가 없겠다. 동등합니다. 아 그래요? 단지 일하는 부서가 달라서 이분은 근무복을 근무할 뿐이고 이분은 사복을 입었는데 뭔가 걱정 요소에 복도에서 자꾸 근무복 입은 분이 경례를 붙여요. 맞아. 너무 어이없습니다. 그런 거 좀 고쳐야겠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도 그 장면 많이 봐서 그게 정상인 것 같아. 아니 근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러게 위험한 데 많잖아요. 네. 매번 무섭죠. 아찔하고. 아 그래요. 아찔했던 순간이 네. 옛날 청송교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성교하지. 네. 예. 그때 이제 7, 8명의 범인이 서울에서 천안까지 택시강도, 남산 침입조강도, 부녀자 납치 이런 범죄를 할 때였어요. 범인이 도주를 하다가 도피 자금을 보내라고 아는 정보원한테 연락을 했죠. 그 정보원은 저희한테 정보를 날린 거고. 그래서 그래 돈만 내려라. 저희가 온양에서 잡는다. 그러고 온양을 내려간 거죠. 근데 어느 은행에서 이 범인이 돈을 찾을까? 그렇지. 그래도 그 은행이 아닐까? 그래서 은행을 답사를 간 거예요. 범인도 답사를 온 거예요. 우와! 아 진짜. 거기서 만났어요? 우리가 일발 먼저 들어서고 돌아서는데 범인들이 답사를 온 거예요. 아이고. 그 순간에 느낌이 범인들은 저희를 보고 외모는 아니까. 곰이다 느낀 거고 아. 저희는 범이다 느끼는 순간에 탁탁탁탁 난리가 난 거죠. 뭐야? 그 자리에서 잡은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네. 재정비를 해서 다시 반경을 넓혀서 좁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골목길을 순간에 못 가는데 잡고. 못 잡고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는데 키가 한 180 넘고 환장한 남자가 양복을 여기서 탁 걸치고 오는데 저 앞에 오는 남자가 그중 한 명 같은 거예요. 느낌에. 저 뒤에 오는 형사들도 나랑 같은 생각일까? 하지만 계속 눈을 돌렸다가는 범인이 눈치챌 것 그렇지. 같고 눈에 힘을 빼면서 최대한 지나가면서 뒤에 오는 형사와 제 사이에 넣으려고 한 거죠. 어떡해. 쫙 스치는 순간에 이 범인이 정말 안심하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잘 됐구나라고 하고 이 범인이 키가 크니까 돌려가면서 허리를 잡으려고 돌렸는데 제가 돌린 순간에 이 범인이 같이 돈 거죠.
눈치 깠네. 그때 이제 양복이 떨어지는 순간에 사시미 칼 여기서 여기까지 딱 있는데 제가 예정대로 잡았으면 사시미인 거죠. 이게 오히려 그러네요. 범인이 돌아줘서 고맙던 순간이죠. 그러네. 네. 잡았어요. 그 순간에 또 놓쳤어요. 아이고. 제가 열심히 2바퀴를 달렸는데 이 범인은 사시미를 든 채 저를 위협하지도 못한 채 사시미를 든 채 열심히 달리다가 바로 택시를 강취하고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잡힌 거예요. 아이고. 하지만 제가한테는 가장 아찔했던 순간. 이거 영화 같아. 완전 영화 같아. 어립니다.